아비브 브랜드는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꾸준히 소개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참 제형이 좋고 그 안에 담은 성분들을 잘 배합해서 넣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바로 뉴트리션 크림, 너무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부활초 세럼,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둘 다 부활초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조금씩 다 제각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썼을 때의 시너지가 어떻게 나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성분상의 특징으로서 좀 다른지에 대해서 근거자료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세럼입니다. 얼마 전 출시된 이 부활초 세럼의 메인 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트루 로즈 오브 예리코, 부활초라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나야시나마이드,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피부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각각 성분의 특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트루 로즈 오브 예리코 추출물이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미 부활초에 대한 기능과 효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부활초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바로 피부 속의 수분기를 쫙 열어서 피부 속까지 잘 수분을 전달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활초 자체, 그러니까 부활초를 담고 있는 트레알로스라는 성분이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수분을 또 머금고 있는 역할까지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서 부활초가 들어갔다, 혹은 트레알로스가 들어갔다, 트루 로즈 오브 예리코가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보습감을 준다, 수분기를 열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성분은 바로 나야시나마이드인데요. 자, 나야시나마이드는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제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것은 주름을 좀 개선해주고 미백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주름이 생기게 되고 또 수분이 부족하게 돼도 주름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기미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산화적인 반응을 통해서 피부가 좀 더 어두워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티에이징을 해준다라는 것은 이렇게 주름을 좀 예방하고 미백에 신경을 쓰고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품은 주름 개선 기능성과 미백 기능성을 함께 담고 있는데 미백 기능성은 나야시나마이드가 돕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 성분은 바로 비피다 발효 용해물입니다. 비피다 발효 용해물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그런 성분인데요. 자, 근거자료 바탕으로 이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피다 발효 용해물은 비피도 박테리움에서 추출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논문의 결론에서 알 수 있듯이 비피다 발효 추출물이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해서 피부를 좀 더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이 논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로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프에서 보면 비피다 발효 용해물의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초록색 그래프가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피부 장벽이 강화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부활초 추출물이 수분기를 열어주고 촉촉하게 해주고 나야시나마이드가 슬로우 에이지 역할을 해주면서 세 번째 장벽 기능은 바로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도와주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찬바람이나 건조함 때문에 피부 장벽이 좀 무너진다거나 피부가 좀 건조해요 라고 느낄 때 이러한 성분들의 배합을 쓰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세럼의 전 성분을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쭉 훑어봤더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트루 로즈 오브 예리코, 나야시나마이드,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굉장히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식물성 오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어버터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판테놀도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 보습 세럼과 크림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천연 보습 인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피토스핑고신이라고 하는 성분도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표로 쫙 정리해보면 수분기를 열어주는 성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고 피부를 회복해주는 성분들은 병풀 정량 추출물과 판테놀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분 역할은 시어버터와 스쿠알란 그리고 피토스핑고신, 세라마이드 MP, 히알루론산 등이 도와주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슬로우 에이지는 나야시나마이드와 아데노신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비브 세럼을 피부에 적용했을 때 어떤 임상 결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죠. 자,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피부 보습은 14.74% 개선됐고요. 피부 장벽은 8.17% 개선됐고 피부결은 9.88%가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했던 그 성분상의 특징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제품이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제형의 느낌은 6가지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고 부활초 함량이 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촉촉하다 그리고 약간 무겁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40대 이상인 피부가 써도 참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나 20, 30대 피부가 난 촉촉하게 피부를 관리하고 싶어요. 저는 중건성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세럼 쓰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야시나마이드도 포함되어 있고 난 미리미리 주름과 기미 같은 것들을 좀 예방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제품 쓰시면 나야시나마이드가 잘 포함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도움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세럼 후에 함께 발라야 될 크림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뉴트리션 크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뉴트리션 크림을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아비브 크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이 크림의 제형을 참 좋아해요. 아침에 메이크업 할 때 이 크림 발라도 밀림 없이 어느 계절이나 참 잘 맞는 그런 크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제가 부활초 성분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고 그럼 이 크림의 주요 성분은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코코넛 야자 오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그런 성분인데요. 바로 이 성분도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문을 보면요. 117명의 환자에게 8주 동안 코코넛 야자 오일과 미네랄 오일로 이중 맹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쪽에 어느 제품을 바르는지 모르게끔 실험을 했다라는 거고요. 미네랄 오일도 개선이 되기는 됐는데 미네랄 오일과 비교해서 봤더니 경피 수분 손실, 피부의 수분도를 얼마나 많이 뺏겼냐라는 건데 코코넛 야자 오일 쪽이 훨씬 더 덜 뺏겼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면 둘 다 어느 정도 떨어지기는 했죠. 근데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코코넛 야자 오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르기 전에는 26으로 경피 수분 손실량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걸 8주 동안 바르고 났더니 뚝 떨어졌다. 코코넛 야자 오일이 함유된 제품을 바르게 되면은 경피에서 수분을 손실하는 그 량이 점점 더 줄어들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브랜드에서도 경피 수분 손실량에 대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극에 의해서 손상된 장벽이 개선이 됐냐? 그 부분을 한번 본 거고요. 경피 수분 손실량이 원래는 10 정도였는데요. 물리전 자극 후에는 손실량이 확 높아진 걸 볼 수 있죠. 근데 제품을 사용한 직후에는 13으로 뚝 떨어졌는데 사용하고 나서 30분이 지났더니 9로 떨어졌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논문과 합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거 30분 후에 9 정도로 떨어졌다면 내가 이 제품을 꾸준히 바르게 되면은 경피 수분 손실량이 훨씬 더 떨어지겠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크림의 제품의 사용감은요, 굉장히 크리미하고 부드럽고 너무 잔여감이 많이 남지 않고 막 광이 심하게 돈다 라기보다는 저 같은 이런 건성 피부가 썼을 때는 흡수력이 좋은데? 라고 느껴집니다. 남성 피부나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만 발라도 충분한데? 라고 느끼실 것 같고 저처럼 건성 피부라던가 복합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혹은 2번 정도 양 조절 잘 하셔서 바르면 아, 참 촉촉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비브 크림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메이크업을 위에다가 해도 막 밀리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겹을 발라도 전혀 밀리지 않고 다른 제품과의 호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만약에 바른다 라고 할 때는 아비브 크림을 중간에다가 어느 자리에다 껴도 굉장히 잘 조화롭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가지 제품 왜 같이 써야 되나요? 이거 참 궁금하시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시너지를 우리가 한번 성분상으로 본다면 세럼 같은 경우와 크림 같은 경우 부활초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공통입니다. 그러나 세럼 같은 경우에는 크림이 갖고 있지 않는 나야시나마이드라던가 아니면 병풀 정량 추출물 같은 것들이 있어서 피부를 회복해준다거나 슬로우 에이지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부 장벽을 좀 보호해준다거나 코코넛 야자 오일로 인해서 수분을 손실하는 것을 훨씬 더 철저하게 막아준다라는 것으로 볼 때 두 가지가 겨울철에 함께 쓴다면 굉장히 좋은 조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두 가지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비브는 제가 꾸준히 내돈내산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광고지만 더더욱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비브에서 최대 31%의 프로모션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총 3가지의 기획 세트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 두 가지 세트 한번 난 같이 써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잘 구성해 주신 이런 기획 세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 촉촉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